여의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가 직접 여의도로 가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오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본의 소비세 인상입니다. 이달부터 해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의 소비세 인상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난 1일 화요일부터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을 한 건데요. 소비세 인상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내년 10월에도 재차 8%에서 10%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지난 97년 이후 17년 만에 이렇게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소비세율이 오른 만큼 또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함께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 1일 자정부터 편의점과 또 일본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상품 가격이 3%가량 인상이 됐고요. 소비세 인상을 하루 앞둔 3월 30일에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사재기 행렬이 좀 이어졌습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금방 동인할 정도로 시민들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좀 많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굳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정부가 세금을 올려받으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빈약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특히 고령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죠. 이에 따라 사회복지로 이제 일본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재정 적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보시면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거의 230%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증세로 해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5조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자면 51조 원 정도 좀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 국민 전체로 보자면 연간 82조 원 수준의 생활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올해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소비세를 인상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 89년 그리고 97년에도 소비세를 한번 인상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특히 97년도에 상당히 부정적 여파가 좀 상당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당시에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기에 좀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에 또 예상치 못했던 아시아 통화 위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로 치자면 IMF가 좀 닥쳤었고 이것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곤두박질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던 일본의 하시모토 정권이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낙마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보시면 그렇다면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해서 과거 이렇게 1997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때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동양증권에 다녀왔는데요. 동양증권 이철희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과거에도 이 소비세를 인상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돌이켜 보자면 좀 상황이 상당히 좀 악화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른바 보시면 97년의 트라우마다라고 회자가 될 정도인데 지금은 그때 소비세 인상 이슈와는 좀 다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을 97년과 비교한다면 그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상황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이 부실채권 비율이 당시에는 5%에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일본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2.4%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그 부채 비율도 낮아서 부실채권 비율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는 그 97년의 경험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비세 인상에 의해서 4.5조 엔 정도의 초과 징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5.5조 엔 정도의 내구재 자동차 같은 것의 감세를 포함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특히 이제 2분기 4월에서 6월 소비세 인상하는 초기에 맞추어서 재정의 40%를 조기 집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환경은 97년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경기 하락 가능성은 또 없다고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아베 정권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소비가 위축되고 또 투자 심리 역시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현재 증권가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세 인상 이후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지표 부진이 현실화됐을 때 추가 양적 완화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일본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아베노믹스로 현재 엔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작 수출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실제로 보시면 일본의 무역 수지 20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금융 완화의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단행이 되더라도 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또 미치는가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가 어떤 의견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오히려 좀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나온 이야기 좀 살펴드리면요. 일단은 좀 일본 정부 만약에 무리하게 추가 부양책을 강행한다면 엔화 약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일본과 겹치는 그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품목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금도 사실 관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발길을 돌리는 데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소비세 인상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철희 연구원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슈가 국내 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래도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여부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소비세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작년처럼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일본 수출 시장이 위축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다만 저희가 예측하는 바와 같이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부정적 충격을 일본 정부가 좀 더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시장 신뢰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엔화 약세도 완만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구조 개혁에 따라서 시장 신뢰도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환율 전쟁, 아니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개혁을 잘하느냐, 누가 더 시장 개방에 열심히 나서고 장기 성장을 위한 정책을 취하는가로 결정이 날 것 같고 아마 선의의 경쟁 체제로 들어가서 외국인들도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선택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화 약세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한국과 일본 증시를 비교를 할 때 환율보다도 어떤 쪽이 또 구조 개혁을 잘하는지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혜진 기자 그리고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 방송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리고 종목 진단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0221-3388번이고요. 내일 방송이 되는 토마토 위클리 시간에도 포트폴리오 그리고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인사이드에서 제공한 이 정보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요. 또 최종적인 판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